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는 운동이 사실은 연골을 사포로 문질러대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아시나요? 72세의 박철수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등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 연골이 말기까지 닳아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68세 최진규 씨는 복근을 만들겠다며 매일 잇몸 일으키기 100개를 하셨어요. 그 결과는 급성 디스크였습니다. 무릎과 허리 연골은 한번 다르면 거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는 그 운동이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뱃살 빼겠다고, 옆구리살 빼겠다고, 목과 허리가 뻐근해서 시작한 그 습관들이 여러분을 수술대로 안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이 운동은 나를 수술대에 올릴 수 있어요. 그 이유와 예방을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정형외과에서 진료해온 김현우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운동하다가 더 아파져서 오시는 60대, 70대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매주 이런 환자분들을 뵙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젊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운동은 분명히 약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틀리면 독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젊을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 하시다가 몸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한 환자분이 오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대로 열심히 운동했는데 무릎이 더 아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연골이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운동법을 제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운동하면 백전백패예요. 60대가 넘어가면 척추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말랑말랑했어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제대로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디스크가 점점 딱딱해집니다. 쿠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릎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웠던 연골이 점점 얇아져요. 관절 사이의 완충제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연골 두께가 젊을 때의 70% 수준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인대도 변합니다.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죠. 콜라겐 섬유가 변성되면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해도 젊을 때와 달리 충격과 비틀림을 훨씬 크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을 반복하면 손상이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여요. 통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나요. 무릎과 허리 연골이 손상되고 신경이 눌리면 만성 통증이 시작됩니다. 아프니까 운동을 피하게 되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력이 감소해요. 근력이 줄면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더 빨리 손상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보행장애가 옵니다. 집 안에서조차 걷기가 힘들어져요. 최악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미 이 악순환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잘못된 운동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몰라요. 수술비만 해도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회복 기간도 몇 달씩 걸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한 문제라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운동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어떤 운동이 위험한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핵심 개념은 반복 충격입니다. 이건 연골을 사포로 문질러대는 것과 똑같아요.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은 길을 달리면 타이어가 조금씩 닳잖아요. 한 번 운전할 때는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몇 달, 몇 년 지나면 타이어가 반질반질해지고 홈이 없어집니다. 연골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거나 장거리를 달리면 쿵쿵 충격이 관절에 계속 전달돼요. 한 번은 괜찮습니다.
2번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누적되면 연골 표면이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닳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손상되면 거의 재생이 안 됩니다. 피부는 베이면 아물잖아요. 뼈도 부러져도 붓습니다. 그런데 연골은 아니에요. 소모성 부품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연골 재생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연골을 아껴 써야 해요. 충격을 최소화하는 운동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과도한 굽힘과 비틀림입니다. 이건 디스크의 풍선 효과를 만들어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 한쪽을 손으로 꾹 누르면 반대쪽이 불룩 튀어나오죠? 디스크도 똑같은 원리로 손상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상체를 들어 올리면 디스크 앞쪽이 눌립니다. 그러면 디스크 뒤쪽이 풍선처럼 밀려 나오려고 해요. 한두 번은 디스크가 견딥니다. 그런데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껍질이 찢어집니다. 그 안에 있던 젤리 같은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이게 바로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을 빙글빙글 360도 돌리면 목뼈 뒤쪽이 심하게 눌립니다. 목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가고 인대가 늘어나요. 반복되면 목 디스크 탈출증이 생깁니다.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파요. 60대 이후에는 디스크가 이미 딱딱해져 있어서 더 취약합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쉽게 찢어지고 밀려나가요. 그래서 굽히고 비트는 동작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혈압과 안압의 급상승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 보셨죠? 인버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허리 통증에 좋다고 광고하는데 60대 이상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머리가 아래로 가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압이 올라갑니다. 안압도 올라가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뇌출혈이 올 수 있어요. 녹내장이 있으신 분은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도 심장에 부담이 가서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에 거꾸리를 하다가 눈앞이 깜깜해지고 쓰러지신 분도 계세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반복 충격은 연골을 사포질하고 과도한 굽힘과 비틀림은 디스크를 풍선처럼 밀어내고 거꾸리는 혈압과 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경험이 여러분께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사례 첫 번째, 72세 박철수 씨입니다. 박철수 씨는 등산이 유일한 낙이셨어요. 퇴직하신 후 거의 매일 산에 가셨습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을 다니셨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주변에서도 등산이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무릎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산에서 내려올 때만 아프셨대요. 집에 와서 쉬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몇 달이 더 지나자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참고 지내셨어요. 운동을 계속하면 좋아질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엑스레이와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해보니 무릎 연골이 말기까지 닳아 있었어요. 의학 용어로 4등급 연골 손상입니다. 박철수 씨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박철수 씨께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어요. 등산은 당분간 중단하시고 계단은 천천히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어 스쿼트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의자 끝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무릎에 체중 부담을 줄이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거든요. 체중 관리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5kg만 빼도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드렸어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 7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어요. 보행 거리도 회복됐습니다. 수술 없이 일상생활을 되찾으신 겁니다. 지금도 박철수 씨는 정기적으로 체어 스쿼트를 하시고 평지 빠르게 걷기로 운동을 유지하고 계세요. 무릎 통증은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사례 두 번째, 68세 최진규 씨입니다. 최진규 씨는 뱃살이 고민이셨어요. 젊을 때는 날씬하셨는데 나이 들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복근 운동을 찾아보셨어요. 윗몸 일으키기가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100개씩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근을 만들겠다는 일념이었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복부에 약간 근육이 잡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셨어요. 하루에 150개까지 늘리셨대요. 그런데 2개월쯤 지나니까 허리가 조금씩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빳빳하게 굳는 느낌이었대요. 그래도 근육 통이려니 하고 계속 운동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잇몸 일으키기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계셔야 했어요. 허리를 전혀 펼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 최진규 씨는 허리를 구부린 채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자기 공명 영상을 찍어보니 급성 요추 디스크였습니다. 4번과 5번 허리뼈 사이에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어요. 다리까지 저리고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왼쪽 다리 근력이 약해져 있었어요. 몇 주만 늦었어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진규 씨께 잇몸 일으키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뱃살은 윗몸 일으키기 없이도 충분히 뺄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대신 데드버그 운동과 브릿지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데드버그는 누워서 팔다리를 교차로 뻗는 운동이에요. 허리를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하니까 디스크에 압력이 안 가거든요. 브릿지는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허리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줘요. 허리를 굽히지 않으니까 안전합니다. 식단 조절도 함께 시작하셨어요. 뱃살은 결국 식단이 8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가 지나자 최진규 씨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셨습니다. 다리 저림도 사라졌어요. 허리 통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데드버그와 브릿지를 꾸준히 하시면서 체중도 4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뱃살도 잇몸 일으키기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신 거죠. 사례 세 번째, 75세 이순자 씨입니다. 이순자 씨는 목이 자주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컴퓨터를 오래 하시거나 책을 읽으면 목이 굳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목 스트레칭을 봤는데 목을 360도 빙글빙글 돌리는 게 좋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을 20바퀴씩 돌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었대요. 목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셨어요. 하루에 50바퀴까지 늘리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팔이 가끔 저린 거예요. 처음엔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팔 저림 때문에 깨는 일이 잦아졌어요. 손가락 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건을 쥐는 힘도 약해졌대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니 경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5번과 6번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밀려나와 있었어요. 목을 과도하게 회전시키면서 디스크와 인대에 손상이 온 겁니다. 저는 이순자 씨께 목 돌리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어요. 360도 회전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지그시 누르는 경추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어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15초, 오른쪽으로 15초씩 천천히 늘려주는 겁니다. 반동을 주면 안 되고요. 자세 교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 할 때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시고 베개도 너무 높지 않은 걸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3주 정도 지나니까 야간 팔 저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반 후에는 팔 저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손 힘도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경추 스트레칭을 매일 하시면서 목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빙글빙글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목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배우신 거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운동 7가지와 안전한 대안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최악의 운동 습관 첫 번째,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복부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이 운동은 허리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때마다 디스크 앞쪽이 눌리고 뒤쪽이 밀려나갑니다. 특히 허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순간 압력이 최고조에 달해요. 이게 반복되면 디스크 껍질이 찢어집니다. 안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안전한 대안은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세우세요.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쭉 펴면서 동시에 반대쪽 다리를 쭉 뻗습니다. 오른팔 펴면서 왼다리 뻗는 식이에요.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핵심은 허리를 바닥에 딱 붙이고 하는 겁니다. 허리가 뜨면 안 돼요. 한쪽에 8회에서 10회씩 하고 이걸 2세트에서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너스로 브릿지 운동도 함께 하세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강화됩니다. 8회에서 10회씩 2세트면 충분해요. 최악의 운동 습관 두 번째, 목을 빙글빙글 돌리는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360도 회전시키면 목뼈 뒤쪽이 심하게 눌려요. 신경도 자극받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인대도 늘어나고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경추를 지그시 누르는 스트레칭입니다. 앉거나 서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왼쪽 귀가 왼쪽 어깨로 가는 느낌이에요. 오른쪽 목이 늘어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 자세로 15초 유지하세요.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15초. 이걸 3번 반복합니다. 절대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해요. 통증이 느껴지면 그 전까지만 기울이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앞뒤로 숙이는 스트레칭도 할 수 있어요.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내리고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역시 15초씩 유지하고요. 빙글빙글 돌리는 건 절대 금지예요. 최악의 운동 습관 세 번째, 레그 프레스를 과도한 무게로 하는 겁니다. 헬스장 가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운동이죠. 레그 프레스 기구에 앉아서 다리로 무게를 미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무게를 너무 무겁게 설정하거나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굽히면 무릎 연골과 인대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많이 당길수록 압력이 커져요. 연골이 찌그러지면서 손상됩니다. 안전한 대안은 체어 스쿼트입니다. 집에 있는 의자를 준비하세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습니다. 엉덩이가 의자 끝에 살짝 닿으면 바로 일어나세요. 완전히 앉지는 않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 느낌이에요. 시선은 정면을 봐야 하고요. 8회에서 12회를 한 세트로 2세트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빠르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앉는 깊이를 얕게 조절하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하면 됩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조금씩 깊이를 늘려가시면 돼요. 최악의 운동 습관 네 번째, 거꾸리 기구 사용입니다. 인버전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기구예요. 발목을 고정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허리를 펴는 거죠. 허리에 좋다고 광고하는데 60대 이상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머리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급상승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으면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도 심장에 부담이 가서 위험합니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대안은 누워서 하는 만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습니다. 만세 자세예요. 온몸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자세로 30초 유지합니다. 3번 반복하시면 돼요. 고양이와 낙타 자세도 정말 좋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취하세요.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두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고양이가 등을 구부리는 모습이에요. 턱은 가슴 쪽으로 내려요. 숨을 내쉬면서 배를 아래로 내리고 고개는 천천히 듭니다. 낙타 등처럼 배가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에요. 이걸 천천히 5회에서 8회 반복하세요. 허리가 정말 시원해집니다. 거꾸리 없이도 충분히 허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최악의 운동 습관 5번째, 덤벨을 들고 옆구리를 좌우로 굽히는 운동입니다. 옆구리 살 빼겠다고 덤벨을 한 손에 들고 좌우로 몸을 굽히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건 허리 옆쪽 인대와 디스크에 비대칭 압력을 가합니다. 한쪽은 눌리고 한쪽은 늘어나면서 불균형이 생겨요. 반복하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덤벨 무게 때문에 압력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옆구리만 빠지는 운동은 없습니다. 배만 빠지는 운동, 팔뚝만 빠지는 운동, 그런 거 없어요. 부분 감량은 불가능합니다. 살을 빼려면 전신 운동과 식단 조절이 정답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대안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한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세요. 몸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면 안 돼요. 이 자세로 15초에서 30초 버티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다리를 쭉 펴고 해보세요. 양쪽 다 해야 해요. 왼쪽 15초, 오른쪽 15초. 이걸 2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옆구리뿐 아니라 몸통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허리 보호에도 정말 좋아요. 최악의 운동 습관 6번째, 계단을 뛰어서 오르내리는 겁니다. 계단 오르기 자체는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뛰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계단씩 쿵쿵 뛰어 오를 때마다 무릎에 체중의 3배에서 5배 충격이 가해져요. 70kg이신 분이면 210kg에서 350kg 충격이 무릎에 전달되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더 심해요. 체중의 7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490kg이 무릎에 쏟아지는 거예요. 연골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충격이 매일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닳아요. 특히 계단 내려가기가 더 위험합니다. 안전한 대안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기만 하는 겁니다. 계단을 이용하실 거면 꼭 난간을 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기만 합니다. 뛰면 안 돼요. 내려올 때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아요. 꼭 계단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난간을 꼭 잡고 아주 천천히 내려가세요. 체중을 난간에 많이 실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보행 훈련은 평지에서 빠르게 걷는 걸로 충분합니다.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다리 근력도 좋아져요. 무릎에 부담 없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운동 습관 7번째,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 도전입니다. 요즘 중장년층 마라톤 참가가 인기예요. 인생 2막을 위해 도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60대 이후에 갑자기 마라톤을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달리기는 걸을 때보다 관절에 3배에서 4배 더 큰 충격을 줘요. 마라톤은 42.195km잖아요. 그 거리를 달리면 충격이 수만 번 반복됩니다. 무릎과 발목, 고관절의 연골이 빠르게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심장에도 엄청난 부담이 가요.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은 운동 중 심장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마라톤 중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어요. 안전한 대안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달리기의 효과를 70% 이상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관절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인터벌 걷기도 정말 좋아요. 3분 편안하게 걷고 1분 빠르게 걷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6라운드에서 8라운드 하세요. 편안하게 걸을 때는 대화할 수 있는 속도예요. 빠르게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겁니다. 이 방법이 달리기만큼 효과적이면서 관절에는 훨씬 안전해요.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걷는 중에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 숨가쁨이 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추가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돼요. 날카로운 통증이 오거나 팔다리가 저리거나 붓기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며칠 쉬었는데도 안 좋아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작은 손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운동량이나 강도를 확 늘리면 몸이 적응을 못합니다. 한 번에 10%에서 20% 이상 늘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걷기를 20분 했다면 다음 주는 22분에서 24분으로 늘리는 겁니다. 갑자기 40분으로 늘리면 안 돼요. 천천히 늘려가야 부상 없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100배 중요해요. 잘못된 자세로 100번 하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10번 하는 게 낫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확인하세요. 처음엔 느리더라도 자세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넷째, 신발과 바닥을 확인하세요.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해진 신발은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평평한 곳에서 운동하세요. 집에서 운동할 때도 양말만 신고 하지 마시고 실내 운동화를 신으세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째, 기저질환이 있으면 꼭 상의하세요.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운동 강도를 의사가 정해줘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운동과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최악의 운동 습관 중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운동을 그만두고 어떤 운동으로 바꿀 계획이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약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충격과 비틀림, 그리고 과신을 피해야 해요. 젊을 때처럼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꾸준히. 이 세 가지가 정답입니다. 무릎과 허리 연골은 한번 다르면 거의 돌이킬 수 없어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실행이 병원비를 아끼고 수명을 늘립니다. 수술 한 번 받으시면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회복하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 방법만 바꾸시면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병력, 복용 중인 약물, 과거 수술 경험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도 어떤 분께는 안전하고 어떤 분께는 위험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통증이나 저림, 붓기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세요. 호흡 곤란이 오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영상으로는 개인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셔서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걷고 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